그래서 이것을 폭넓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걸 보세요. 예,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보시고 다 보셔야 됩니다. 이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안 매긴 정권이 하나도 없어요. 100% 다 실패. 그죠? 100% 실패했잖아요. 이게 왜 그래? 제가 지금 한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산을 시켜라. 그것을 분산을 시켜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자, 외국인한테 시장을 열어주면 됩니다. 그죠? 왜 거래세를 포기를 못하냐 이거지. 정부는 선물은 포기하면서 선물 시장이 더 커요. 선물 거래세는 안 받으면서 왜 주식은 거래세를 받냐 이거죠. 왜 선물은 11%를 받으면서 주식은 왜 20%, 25%를 받으려고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거래세를 포기 못하냐 이거죠. 거래세 많죠. 무시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정부에서 요번에 이거를 손을 대지 말았어야 돼요. 하더라도 검토를 하고 천천히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과열이 이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오늘도 일반 투자자님께서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아마 시장이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외인들이 이런 게 있구나. 거래세는 얼마를 내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다른콤입니다. 우선 뭐 제가 간단히 좀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벌써 만들어 보니까 영상 하나가 뭐 1시간씩 넘게 걸리더라고요. 지금 영상을 계속 나오는 대로 만들다 보니까 엄청 많이 됐어요. 6월달 말부터 계속 어제 그저께도 하나 어제도 하나 못 올리고 있어요. 계속 변화가 생기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 정책을 또 하는 방향을 뭐라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증권 분석가입니다. 분석가 일을 하고 있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있어요. 예, 가르치고 또는 이제 상처 입으신 분들을 이제 도와드리고 이제 이런 일을 해요. 또는 이제 뭘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 준비를 해서 시작하는 것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분석가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정치적 해석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적 필자는 그 여당 야당이던 어떤 의견이 나오면은 양쪽 다 일단 존중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이쪽은 제 생각을 반영을 하죠. 그렇다 아니다. 그래서 무슨 한쪽에 치우쳐서 정치적 성향은 갖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치적으로 뭐 댓글 내거나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필자 나이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예요. 우선 제가 이제 크게 봤을 때 제일 첫 번째가 지금 주식 양도세 같아요. 주식 양도세. 그리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부동산. 네, 부동산. 두 번째가 이제 주식 양도세. 크기로, 예. 이게 크게 좀 나눠질 수가 있겠어요. 지금 결국은 양도세예요. 지금 이제 과열이 나서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우선 결혼한 청년들이나 이렇게 보금자리 집장만, 예, 집 보금자리 이 정책은 너무 잘 돼 있다고 봐요. 예. 적극 환영입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이 정책을 가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뭔가 꼽사리가 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뭔가 그것이 뭐냐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비 투자자가 있어요. 이건 그전부터 저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예비 투자자. 요거를 써놓고서 이제 순서를 할게요. 예비 투자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는 정부에서 부동산 과열, 여기 이제 부동산 과열이 있겠죠. 그리고 이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 부동산 과열. 네, 좋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주식시장. 네. 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한 예비 투자자예요. 원래는 이제 과세 부분인데, 요거를 두 개를 묶어서 3. 그래서 부동산 과열,
그 다음에 금융시장, 여기도 지금 양도세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과열, 과세,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저는 제 의견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국가에서 과세 부분 하는 부분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같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을 하나의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부동산이 나오면 무조건 과세였어요. 예, 과세를 했었고, 예, 과세 정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단 성공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부동산 과열을 과세로서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세율만 좀 어느 정도 데미지를 주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다 이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투자 시장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은 금융은 아니겠지만 금융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동산입니다. 고정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폭넓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걸 보세요. 예,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보시고 다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똑같은 하나의 금융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금융 구조는 너무 후진국이에요. 예, 너무 후진국이라는 얘기예요. 30년도 전에, 20년도 전에 그 제도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이거는 금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실감하실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저도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예요. 옛날에 방송에, 나는 내 돈을 1,000만 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적금을 들었어요. 난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래, 내 돈을 갖다가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이 돈은 찾지 못하는 돈이에요. 적금이 들어있어서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이걸로 500만 원을. 그리고 시중 유통자금은 1,500만 원으로 산출돼요. 이렇게 기록이 돼요. 1,500만 원으로. 실제 유통되는 건 500밖에 안 되죠. 그죠? 이것도 유동자산이다 이거지. 이런 구조. 아직 이런 통계나 이런 자료가 너무 후진적으로 가 있다 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금융 선진화 작업을 가져야 돼요. 금융을 바뀌어야 됩니다. 경제 민주화, 정치 민주화, 거기에 민주화까지는 맞는데 금융은 민주화가 아니라 금융 선진국으로 바꿔야 돼요. 그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화 되고 있는데 선진국이라는 것은 크게 놓고 보면은 뭐예요? 첫 번째 정치적으로, 예, 첫 번째 정치적으로. 두 번째 뭐죠? 경제적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군사적으로. 이게 돼야 돼요. 그 중에서 경제, 이 속에 금융이 있죠. 금융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인터넷으로 얘기하면 프로게이머들이 수년 전에, 벌써 10년이 넘을 거예요 아마. 예, 아니 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어? 그죠?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금융은 안 바뀐 게 없어.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융으로 풀으셔야 돼, 해법을. 자, 얘기가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지울 수가 없네. 자, 제가 지금 예비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예비 투자자를 갖다가 논하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걸 IMF로 가야 돼요. IMF. 예, IMF부터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IMF 때 온 국민이 힘들었고 기업도 힘들었었죠. 예.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 예비 투자자라고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뭐냐면 정년퇴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취업을 하시는 정년퇴직자. 예. 나름대로 이때 당시에 사업을 하시거나 뭐 해고되신 분들은 정말 쓰디쓴 눈물을 먹었지만, 뭐 본인의 능력이 있다든가 어떤 예, 하나의 뭐 자기 능력이죠. 해서 지금까지 정년까지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뭐 본인이 열심히 했다든가 뭐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잘 구축을 해오신 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송구한 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좀 순탄하게 오신 분들이에요. 이때 꺾이신 분들은 뭐 신용 물량도 됐고 하지만, 지금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IMF를 겪고 순탄하게 오신 분들이에요. 이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와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좀 소중한 투자자다. 소중한 투자자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년이 돼서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멈추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보니까 내가 할 만한 게 뭐가 있지? 없어요.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없어요. 가지나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뭐 지금 사업할 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장사는 하던 사람도 적고 있어요. 예, 그죠? 그럼 외국 더 심해요. 그럼 어업 같은 거는 안 돼요. 금방 못 해요. 이건 뭐 할 데가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투자밖에 없어요. 자, 좁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제가 지금 투자라는 말을 했어요. 그죠? 투자밖에 없다 그랬어요. 결론. 그러면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뭐가 있냐, 그죠? 대한민국 금융에서 현재, 예전에는 뭐 은행에 적금도 들고 여러 가지 했겠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한 0.8% 1%는 줬었어요, 은행에서. 근데 지금은 1억 넣어봤자 껌값도 안 되죠, 진짜. 예, 진짜 껌값도 안 됩니다. 그거 1억 나오는 이자로 한 100명 껌 나눠주십시오. 정말 안 됩니다.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면 뭐 돈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당연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은 적금도 안 되고 부동산, 투자가 투기를 하기 전에 부동산, 두 번째는 증권이에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딱히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어디다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할 곳이 있냐 이거죠. 부동산하고 증권 말고 또 있나요? 비트코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쪽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증권에. 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과열이 과세로만 역대 뭐 지금까지예요. 제가 나이가 한갑이 다 돼가지만 모든 부분이 정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는 금융이 아직도 후진국이에요. 예. 그래서 금융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선진국 G5도 좋고 7도 좋아요. 선진국에서 금융 도시가 없는 데가 있나 잘 보세요. 예. 다 있잖아요. 영국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 다 있잖아요. 그죠? 선진국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 경제, 군사력 그 중에 경제 중에서 이 금융위에 대한 걸 소중하게 잘 다루고 있다고요. 예, 파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까지만 이해됐을 거예요. 이제 지금도 증권으로 넘어갈 거예요. 부동산하고 투자는 없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잠깐만요. 제가 이걸 빼놨네. 이 예비 투자자는요 계속 누적됩니다. 예, 점점 더 커져요. 이제 보시면 압니다. 보시면 알게 되고, 이번에 갑자기 부동산 과열이 일어났다고 한 것은 검토를 해봤겠죠. 지우겠습니다. 검토를 해봤겠죠. 아니면 뭐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데이터를 구했겠죠. 그러니까 예비 투자자, 이것은 계속 늘어납니다. 투자자 아니면 대기자, 예, 계속 늘어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이 규모는 점점 커져요. 저 이런 걸 분석 잘해요. 재밌어요. 저는 참고로 잠깐 코로나 우리나라 막 확산됐잖아요. 3월달에. 저는 그때 정부에서 차단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를 들어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뭐 이렇게 격리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막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대고 터졌을 때도 막 말을 나올 때 저는 뭐라 그랬냐면, 유튜브에 있습니다. 저 유튜버가 아닙니다. 예. 나중에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폭락을 할 때, 세계 증시 폭락할 때 다 우리 무료방 있는 분들 다 주식 다 팔으라고 그랬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꼭지에서 공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분석가에 저는 이런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예비 투자자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세로만 하려지 말고 이 예비 투자자들이 투자할 곳이 있냐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비트코인 사태와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마땅히 투자할 만한 것은 없고 잇따르면 부동산, 증권밖에 없다 이게. 그죠? 이분들이 투자할 곳을 요번에 과열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나는 모르겠어요. 딱 뉴스에 주식 양도세라는 주식 양도세 20에서 25% 큰 타이틀만 봤을 때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게 딱 나오고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로 가냐 이거지. 당연히 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전화하고 물어봤겠죠. 예, 전화가 많이 가고 평소보다 연락이 더 오니까 호가가 비싸지니 호가라고 그래요. 호가 부르는 가격. 호가가 점차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한 군데 올리면 따로 올리고 한 군데 떨어지면 따로 내리니까. 그죠? 이건 거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딱 벌써 답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투자를, 제가 여러분들 과세란 말을 썼지만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을 분산시키면 돼요. 예. 이거를 예비 투자자의 자금을 분산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선진국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세수도 중요하지만 멀리 보면은 금융선진국화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자, 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외국인들이 이동을 해야 돼요. 외국인. 예, 외국인들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 외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동을 가져야지만 된다. 자, 그것을 해석을 해드릴게요. 저는 물론 주식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을 키워라 마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부동산은 뒤로 물러난 거예요. 자, 저게 과열이 된 게 이쪽에 정부에서 대출 지원과 그런 제도와 좀 안 할 수 없잖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던 소위 말해서 과열을 불러온 투자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예비 투자자. 예, 이건 계속 늘어난다 그랬어요. 계속 나와요. 예. 마땅한 투자자가 없다. 결론 내면. 그럼 이들이 어디로 향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밖에 없다. 현재 정책으로는. 그래서 이 코드를 이쪽으로 한번 잡아보라는 얘기죠. 즉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자, 제가 분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과세가 아니라 분산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비트코인 당시에 누가 얼마 벌었다 뉴스에 싹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이 사실 그것이 인가가 되고 만약에 세수를 걷었으면은 엄청난 세수가 나왔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불안정한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연히 차단한 건 정말 잘했습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얘가 한 코인당 2,600만 원대까지 갔어요. 그죠? 그랬다가 정부에서 막 여기저기서 의견이 막 나오면서 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부를 막 비난하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당신들이 떠들어서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싹 다시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철철철 내려왔죠. 제가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좀 빨간색으로 두껍게 지나가 표시할게. 요 부분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이거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만든 거예요. 이것을 금융에서는 세력이라고 그래요. 세력. 예. 이것을 비트코인 차트 보세요, 여러분들. 예. 다시 올라갔어요. 정부에서 막 하고 떨어지고 정부에서 막 화살이 가고 이제 막 그러니까 요게 자연스럽게 다시 그 위에 고점까지 갔어요. 그리고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해. 말을 못 하는 거야. 예. 정부에서 떠들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라고 했는데 다시 올라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지. 자, 그냥 쥐고 와서 손해봐서 자기가 못 팔았으니까 본인 책임인 거지. 말을 못 한 거지. 이게 뭐냐면 금융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방금 분산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예비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할 곳을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것은 아주. 근데 역대 정권이던 지금이던 정권을 정치인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 몰라. 알아는 봤는데 왜 이게 개선이 안 되냐면은, 개선이 안 되면 그걸 물어볼 때 뭐냐면 증권이면 증권 관련자들한테 물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거래소가 됐던 증권사가 됐던 자기네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서 절로 답을 주겠지? 그렇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쪽이 아닌 쪽에서 자문을 얻어야 되고, 그렇죠? 이쪽과 이쪽이 아닌 부분을 얻어야 되고, 여기서, 그죠? 이쪽에만 물어보니까 아, 저쪽이 전문가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알 수 있겠구나. 그렇죠. 알 수는 있는데 제시를 할 때 이쪽에 유리한 쪽으로 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분산을 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야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금융이에요. 이게 바로 금융입니다. 이런 게 금융 선진국인 거예요.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곳 자꾸 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해놓고서 이거 과세로만 막 때려놓으려고 하니까 반발이 생기고 정부 불신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적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여당 야당 다 존경합니다. 의견을 존중하고 긴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어떤 편파적 정치 성향 안 가지셔야 돼요. 우선 증권시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말 나온 부분, 자, 거래세. 이제 주식을 모르시는 분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거래세가 논쟁이 됐어요. 거래세. 그 다음에 거래세가 이제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예. 양도소득세. 주식. 예. 그리고 이제 주식이 여러분이 투자자인이 되면은 이제 뭐가 필요한가 여기 이제 수수료를 냅니다. 증권사 수수료. 증권사 수수료는 참고로 증권사는 받아야 돼요. 왜냐면 엄청난 이 컴퓨터 데이터와 이 고객들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증권사는 무너져요. 받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이게 주식에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나눠지는데 저는 현물과 선물로 나눠져요. 크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파생이라고도 합니다. 오른쪽 건 파생. 이것은 이제 주식, 예, 현물. 그래서 선물에는 이제 옵션 만기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가져갈 수는 없어요. 예, 이제 어느 기간이 가면 팔아야 돼요. 이 선물은 이제 그런 게 주식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럼 지금 거래세는 현재 얼마를 내고 있냐 이거지. 예, 거래세는 이제 개정안으로 보면은 현재 0.25%예요. 원래 0.3%였는데 0.25%에서 0.25%에서 이제 0.15%로 낮춰집니다. 0.15%예요. 그럼 선물은 얼마를 내고 있냐? 현재 없습니다. 거래세가 없어요. 예. 이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다고요. 부동산 정책하고 관련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 외국인 투자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이제 바뀌는 개선되는 양도소득세는 2천만원, 마이너스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20% 또는 25% 예, 과세를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물은 세금이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250만원을 빼고 250만원을 공제하고 11%예요. 예. 증권사 수수료는 주식의 경우는 여기 써있죠. 여기 왜? 예, 여기 써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화면이 열려 있는 거예요. 0.015%예요. 선물은 0.003%입니다. 자, 주식이 이제 수수료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5배가 주식이 비싸요. 근데 0.015예요. 증권사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선물이 싼 이유는 선물을 매매를 많이 해요. 예. 샀다 팔았다 주식도 그래요. 잠깐 말이 세면은 묻지마 투자. 사서 그냥 갖고 가시는 분들은 주식을 사고 팔 줄은 모르기 때문에 갖고 가겠죠. 이제 이런 분도 있겠지만
뭐 해외 지수가 폭락을 한다든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럴 때는 이탈을 했다가 다시 들어간다든가, 또는 장중에 아침에 사야 될 때가 있고 아침에 팔았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 매매를 주식 그냥 사서 들고만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주식을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탈했다가 들어갔다, 이런 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뭐가 발생하면 거래세가 발생이 돼요. 거래세가. 예. 중복적으로 계속 누적돼서 납입을 하게 되죠. 이거는 선공제를 합니다. 먼저 내고서 거래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설명을 대충 드렸어요. 제가 지금 초점은 누구냐면 외인이에요. 외인. 예. 외국인은 과연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안 합니다.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이 좋아, 그럼 부동산은 물릴 것이고, 증권이 좋아, 그럼 증권은 물리겠지만, 부동산과 증권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보시고, 최근 뉴스에 보니까 뭐 대통령께서 뭐 고위 공직자들 뭐 부동산 팔아라, 이것은 이 부분은 아마 처음에도 얘기가 있던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팔리죠, 그죠? 기자들이 대통령이 팔으라고 했는데 팔은 고위공직자가 한 명도 없다. 부동산 내놓으면 바로 팔립니까? 난 되게 웃겨요, 이런 얘기 들으면. 지금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내놓으면 바로 팔려요, 그냥? 얘를 들고서 다른 시장에 가서 꺼내놓을 수 있어요. 저쪽 시장에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말 그대로 부동,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부동자재, 움직이지 않는다시죠. 아닐 뿔, 움직일 동.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자산이에요. 얘를 내놓으면 오늘 팔립니까? 이번 달에 팔립니까? 임자가 나타나야 팔리죠. 그렇죠. 싸게 팔면 팔리겠죠. 그러면 말이 쉽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산 싸게 팔려면 팔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즉 이게 뭐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유동이라는, 부동이니까. 증권은 유동자산이에요. 증권시장은 유동자산이에요. 이게 틀려요. 유동성. 그래서 유동성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팔고 사고가 자주 있으면서 세율이 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그 세율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세율을 갔을 때 거래세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양도소득세 이거 새로 개정한다는데 이미 내고 있었고 11%씩 이거 이제 25%로 올라간대야 주식. 네. 그죠? 수수료 0.015, 여기는 0.003. 아니 딱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외인이라면은 외국인이에요. 일로 들어가겠어요? 일로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일로 가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이쪽이에요. 자, 이제 정하셨죠? 제가 이제 증빙해 드릴게요. 얘를 내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뒤에는 왼쪽 거는 코스피, 오른쪽은 중국 지수예요. 중국 지수 저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코스피 여기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제가 하나를 열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오늘 건데 제가 좀 키울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숫자를 볼 수 있게끔 좀 키우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뉴스에는 이 파생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뉴스에 뭐 오늘 뭐 외인이 이탈했다, 얼마 순매수 이어서 이 파생은 노출이 안 돼요. 공개가 안 됩니다. 뉴스에 보도하는 건 코스피와 코스닥만 방송이 되고 있죠.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시장을 봤을 때 개인은 15조 4천, 요 15조, 요거는 18조 4천 거래가 됐고, 매도 매수 합쳐서 이거는 3조, 그죠? 3조 4천, 요거는 1조 5천이에요. 5천억입니다. 만원이 아니에요. 3.8조, 8조. 그리고 여기는 6천억 원이에요. 그죠? 보시면은 매도 매수가 개인이 32조입니다. 32조. 그죠?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각각을 봐도 15조 18조가 거래되고 있어요. 외인은 투자가 안 되고 있죠. 3조면 껌값이죠. 개인에 비하면.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선물시장에는 외인 거래만 벌써 이런 지가 오래돼요. 30조가 넘게 거래됐습니다. 선물에서만 30조가 넘게 거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이쪽과 이쪽이에요. 그리고 요거예요. 개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 샀다 이탈했다 다시 들어가고 반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래세를 0.15%로 해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것도 이따 설명드릴게요, 뒤에. 그래서 뭐냐면 이 외인 투자자, 지금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본은 뭐예요? 부동산 과열도 마찬가지고 이 예비 투자자들이 글로 몰리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 주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예비 투자자, 투자 대기자들이 부동산으로 뛰쳐 들어가는 거를 방지하는 방법, 즉 금융 선진화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세면 안 됩니다, 이 주제가. 그래서 이렇게 규모의 차이가 있는데 그럼 거래하고 있지 않냐. 3조 작은 것도 아니고 거래하고 있어요. 사고팔고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를 위한 거예요. 1편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거를 위한 거예요. 주식하고 선물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걸 위한 거예요. 이걸 위한 거래예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은 거래는 하고 있지만 선물 시장의 수익을 위해서 얘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뿐이란 얘기예요. 실적으로 기업에 투자돼서 뭐 장기적으로 투자돼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유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 뭐 양도세 그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장에서 아까 분류를 했듯이 이 증권 시장에 들어오겠냐 이거야. 외인이 이걸 들어오게 해야 돼요. 조건을. 네,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그쪽 선물처럼 조건을 최대한 근접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은 증권 방송 같은데 또는 여러분 모르시는 게 있어요. 증권 방송 같은데 보면은 뭐 또는 유튜브 같은데 보면 뭐 외인이 뭐 한 달 사이에 10조가 이탈해가지고 10조가 이탈해서 코스피가 붕괴니 뭐니 이런 소리 많이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필자가 볼 때는 이건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초수예요, 초수. 예. 가짜의 가짜 전문가예요, 이건. 예. 제가 증빙해 드릴게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그 투자금은 약 한 150조에서 이 유동성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한 170조나 80조 정도 보셔야 돼요. 예. 많을 때는 180조. 요 정도 한 170조 정도 보셔야 돼요. 170조입니다. 이런 돈이 움직이는데 3조 이탈했다, 5조 이탈했다. 그러니까 어디서 차트나 조금 배워갖고 와가지고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예 떠드는 거예요. 이 선물 시장이 여기에서만 사고팔고가 15조, 30조가 거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거래가요 많을 때는 40조, 80조도 하루에 80조도 거래합니다. 예. 이 거래가 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지수는 코스피와 코스피 200 선물시장과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자금은 뭐냐면 주도를 하는 주도주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움직여서 뭐 S사, 뭐 H사, P사 또는 HJ사 또는 SS사 이런 데를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조작이지 쉽게 하면. 움직여서 이 지수를 맞춰서 수익을 깨내는 거예요. 근데 1편에서 보셨지만 요게 예를 들어 10포인트만 올라가도 만약에 30만 계좌, 이건 계좌라고 그래요. 30만 계좌를 만약에 매집을 해서 만약에 10포인트만 10점이에요. 그러니까 10포인트만 올려도 1조 7,500억의 수익이 나와요. 1조 7,500억. 이거 계산해드렸어요. 정확한 계산입니다. 예, 이게 나와요. 어디서? 여기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 시장에서 나오니까
이걸 손을 대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이쪽에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개인 투자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넣어서 얘들만 건드리는 거지. 실제로 금융 투자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멈춰 있어요. 코스피가. 이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외인이 10조가 이탈해가지고 뭐 코스피 시장이 붕괴된다. 뭐 한 달 동안 10조를 이탈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금방 시장 규모 얘기했죠. 150조에서 170, 80조가 움직인다. 외국인. 그죠? 여기서 10조가 이탈했다고 뭘 붕괴가 됩니까? 코스피는 아직 건전합니다. 네, 괜찮아요. 또 하나 뭐냐면은 한국 내 외인 투자자가 과연 아시아 시장에 외국인은 몇 명이 들어와 있을까? 한국에. 그리고 한국은 몇 번째일까? 6위입니다. 6위. 이건 제가 수년 전에 데이터를 봤어요. 데이터를 봤었는데 2016년일 거예요. 2016년 데이터일 거예요. 아마 16년 데이터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인들 순위는 6위이다. 그리고 이건 다른 데이터에서 찾은 겁니다. 지금 보셨죠, 여러분들? 뭐 10조 갖고서 뭐 외인이 이탈해서 벌벌벌 어쩌고 저쩌고, 야 오늘 3천억 이탈했다. 외인이 뭐 2천억 이탈했다. 기관이 2천억 순매도했다. 껌값입니다. 아셨죠? 예, 하루에 30조씩 거래돼요. 예, 80조 거래될 때도 있어요. 껌값이에요, 껌값. 그런 얘기 알고 들으면 되게 웃기는 거야. 여러분들 초수들한테 속고 있는 거야. 초짜들한테 속고 있는 거야. 그러고 거기다 돈과 자기 인생을 걸고 있어. 주식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시장에 과연 투자가 정말 안 돼요. 정말.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부러 얘를 크기를 좀 줄였습니다. 제가 크기를 좀 줄인 이유는 요 숫자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비교로 안 되실까봐 제가. 그러니까 요만큼이 중국장이 더 상승한 거예요. 근데 코스피는 상승 못했어요. 이거 되게 웃기는 거예요. 예. 코로나는 아무래도 중국이 더 심하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한국 증시가 아무래도 다우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독으로 중국은 치고 나가고 있겠죠. 모르겠어요. 뭐 명령을 받은 건지 명받은 건지 자율적으로 올라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5,000대까지 갔어요. 참고로 중국 지수가 엄청 높이 갔죠. 올림픽 때. 그래서 이런 경향을 받아. 이게 왜 이러냐면은,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은, 그때도 이게 얘가 5,000대 갔을 때도 외국인의 힘이에요. 외인들. 예, 외국인 투자가 많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지수가 그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한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선물 지수예요. 예, 코스피 차트가 똑같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진짜로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 코스피 차트로 바꿀게요. 하나, 둘, 셋. 바뀌었는데 똑같아져, 그죠?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세한 설명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이제 거래세를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건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있고, 액수를 계산해 드릴게요. 주식은 수시로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놓고 가만히 있겠지만 주식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잠깐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 줄게요. 유튜브에 있는데 필자는 실제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크게 4번 덩어리, 미국 2011년 디폴트 때도 피난을 시켰어요.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래. 이걸 제가 집어넣을게요. 이때가 코로나 막 심할 때예요. 예, 코로나가 심할 때예요. 뭐 정부 막 그냥 비난하고 할 때도 내가 한 얘기가, 나중에 봐라, 세계적인 찬사를 받을 것이다. 코로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예, 정부에서 나오는 자료로, 예, 따로 별도로 정부에서 꺼내는 걸 본 게 아니라
새로 분석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요날 월요일날 다 팔아라 그랬어요. 다. 예, 우리 일요일날 다 SNS 보내고 무조건 다 팔아라. 이거 폭락한다. 세계증시 폭락한다. 폭락했어요. 그래서 이날 들어갔습니다. 이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꽤 괜찮은 수익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잡은 거죠. 자랑을 떠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요날 들어간 거예요. 요날 장대음봉 생긴 날, 요날 피해서, 요날 다 이탈해서 지수는 갔는데 종목들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예. 거래가 안 돼요. 외국인도 끔찍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제도권을 좀 바꿔서 얘를 활성화시키면은 거래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활성화시키면은 금융시장이 오픈되면서 수요가 늘겠죠. 그러면 예비 투자자들은 시선을 어디로 가죠? 금융으로 갑니다. 증권으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비 투자자, 투자 대기자. 비트코인 몰린 거 아시죠? 요번에 부동산 과열 갑자기 된 거 아시죠? 양도소득세 발표, 증권 양도소득세 발표, 뭐 거래세는 뭐 그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어떻게 거래세를 내는지도 알 수도 없고, 양도소득세를 발표하고서 바로 곧바로 터진 게 이쪽에 부동산 과열이에요. 그죠? 시선을 일로 돌린 거죠. 이 예비 투자자들이. 이 규모가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커져요. 그래서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외국인 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외국인 규모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규모가 그 정도인데 과연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뭐 3조 거래하고, 그죠?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세부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그럼 거래세를 얼마나 내고 있나? 선물은 없어요. 거래세가. 예, 거래세. 내년부터 시행하는 0.15%로 계산할게요. 자, 보통 주식은 뭐 1억을 갖고 할 수도 있고, 뭐 5천을 갖고 할 수도 있고, 2천을 갖고 할 수도 있어요. 소액 투자자 기준으로 놓겠습니다. 소액 투자자의 경우는 2천으로, 주식에는 미수라는 게 있고 신용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을 땡겨다 할 수 있어요. 소액 투자자일수록 이런 걸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2천만 원이면 얼마까지 매매가 가능하냐면 5천만 원까지 매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소액 투자자일수록 매매를 자주 해요. 많이 합니다. 하루에 10번씩 하시는 분도 많아요. 예. 그게 아니고, 소액이 아니고 나는 전업을 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예? 이런 분 매매에서도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매매가 있어요. 내일 증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일 그날 사서 그날 파는 이런 매매도 존재합니다. 이건 실제 매매 기술에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다 팔고 다시 사는 분들도 있고, 또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잠깐 말이 나왔는데, 전업투자자, 저는 전업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고 계신 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분석한데, 하고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냐면은 대출 없어요. 안 돼요. 예, 대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자녀가 유치원 다녀. 1원의 지원도 없어요. 1원의 지원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을, 이게 편견이에요. 주식을 불로소득으로 보시는 거야. 잠깐 말 드릴게요. 이거 아닙니다.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증권장이 6시 끝나요. 오후 6시에. 시간에 거래라는 게 있어가지고 오후 6시까지 끝나요. 그 이후에는 또 해외지수가 막 움직여. 하루 12시간씩 일해요. 이거 가만히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거 별 100개. 주식 뛰어드시는 분도 잘 생각하고 하세요. 지금 제 말. 예.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그건 그냥 묻지마 투자고. 예. 이 블루스도 아닙니다. 이분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해요. 화장실도 못 갑니다. 이거 엄청 힘든 거예요. 이거 주식. 예, 그거 설명드리려고. 함부로 뛰어들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해요. 그러면 자, 정리가 됐고, 개인 소액일수록 매매를 많이 한다. 그럼 거래세는 0.15%일 때 과연 얼마를 낸지 액수를 제가 따져 드릴게요. 아까 2천 갖고도 5천까지 매매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럼 크게 나눠서 5천만 원 투자자,
2천만 원 투자로 나눌게요. 1억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1억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2천만 원이면 하루에 한 번 10번도 매매한다 그래서요. 그냥 딱 하루에 한 번 또는 2번 이렇게 2개로만 나눌게요. 하루에 한 번은 매매했다. 난 피했어. 오늘 피했다 다시 샀어. 그죠? 한 번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면 얼마냐면 1년에 2천만 원이면 750만 원이 거래세예요. 2천만 원. 1,000만 원 투자자도 2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750만 원으로 2번 하면 1,500만 원의 거래세를 내는 거예요. 예, 1,500만 원. 5천만 원이면 얼마냐면은 1,650만 원이에요. 1,650만 원. 2번 거래면 3,300만 원입니다. 그죠? 맞죠? 맞을 거예요. 32. 예. 이렇게 많은 거래세를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미 투자자가 돈을 못 버는 일이에요. 1년간.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천 갖고, 여러분 봐보세요. 2천 갖고 투자한 사람이 2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식에 벌 수도 있어요. 기술만 있으면. 매매, 그러면 이 거래세가 더 많이 나가야 돼요. 매매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벌 수 있다고요. 이 거래세가 더 많이 나가야 된다고요. 하루에 한 번, 2번 매매를 해서는 이 돈을 몇 천만 원을 불리기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놓고 기다리는 건 안 된다는 얘기지. 기술을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거래세가 늘고 2천만 원 투자가 과연 양도세를 낼 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뜯기는 게 더 많아요. 5천만 원짜리 투자는 5천만 원 벌 수 있어요. 물론 하루에 한 번 정도 사서 파는 걸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도 5천만 원을 벌었다 치면은 이것은 더 증가를 할 겁니다. 아마 이 거래세는 더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세수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4천 벌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2천을 빼니까 2천에 대한 20%니까 400만 원을 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세를 또 추가로 내야 됩니다. 국세를 내면 10%는 지방세 뒤따라요. 세법에 참고하시면 돼요. 국세를 내면은 지방세 10%는 자동으로 붙어야 돼, 납입을 해야 된다. 440만 원 내야 돼요. 자, 의료보험까지는 안 갈게요. 예. 440만 원 내면 이 사람은 이 매매로 그 정도 올리려면 제가 볼 땐 최하 못 가도 이거 4천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 예. 거의 5천만 원 내요. 1년이면 거래세가 1.5% 0.15% 개선된 걸로. 예. 그럼 이 사람은 거래세와 세금이 거의 5천만 원이 넘어요. 쉽게 얘기하면 세수가 10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세수가 10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들어오냐 이거지. 내가 하는 얘기가. 선물만 하는 거예요. 선물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모르냐면 간헐적으로 주식을 꾸준히 못해요. 소액 투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생계비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해놓고 또 돈 빼서 또 돈 찾아가지고 있다가 또 돈 또 생기면 또 주식해서 놓고 하니까 이 계산을 못하는 거야. 지금 실질적 투자자는 초점이 누구냐? 외인이에요. 저는 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인. 주식시장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 세수와 증권사 수수료의 고객이에요. 완벽한 고객이죠. 즉 외국인이나 전업투자자 같은 사람들은 완벽한 고객이에요. 세수와 세금, 수수료에. 근데 5천을 투자하는 사람이 자기가 내는 총 세금이 거래세와 이거 진짜 이게 나와요. 자기 원금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다니까. 부동산 지금 뭐 80% 과세 매긴다. 걔보다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자, 개인 투자자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이 들어오겠냐 이거야. 내가 하는 얘기는. 자, 외국인의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말씀드릴게요. 주식에는 현물과 선물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차트, 이거 오른쪽 차트 보세요. 이거 이쪽 차트 보세요. 제가 코스피로 선물 시장으로 바꿀게요. 움직이는데 다시 코스피 차트가 똑같아져. 그죠? 이거 연결고리가 있어요.
코스피는 너 이러면서 또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야. 코스피는 뭐냐면은 여러분 종목이 코스피라서 무조건 코스피가 되는 게 지수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지금 핵심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외인, 외국인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코스피 종목이라서 무조건 코스피가 아니고 200개의 정해진 종목이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100개, 150개가 정해진 게 있어요. 그것이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이 지수에 영향을 주고 선물의 주가를 움직이는, 즉 선물의 수익을 안겨주는 것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코스피 시장에 거래를 해요. 근데 하루에 3조 정도야. 선물 시장은 하루에 40조, 80조를 거래해요. 작을 때는 20조대 이 정도 거래를 해요. 사고팔고가. 그래서 3조 정도의 돈을 써서 얘를 조율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야. 선물을. 코스피 지수를 움직이면 선물 지수 같이 움직이는 거 보셨잖아. 그렇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걸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 잘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별거 다 배우시네. 자, 이 책은 차트입니다. 제가 1편에서 영상 보시고 제가 올렸던 거 지우기 전에 거 보신 분들은 못 올려놔요. 이거 다 이런 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날이에요. 이날 거래가 30만 계좌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죠? 이날 총 이거 코스피입니다. 선물로 차트가 똑같죠. 그죠? 이날 11만 11만 3천 거래량이, 그죠? 여기가 16만.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되면은 요 두 개 정도 하면 30만 사고 팔고 30만, 이건 계좌라고 그래요. 계좌. 하루에 한 15만 17만 보시면 돼. 최근 같으면 계좌라고 그래요. 몇 주 안 그래요. 30만 계좌 정도 만약에 매집이 돼서, 잘 들으세요. 매집이 돼서 여기 정도 높이에 팔렸다. 10조 정도의 높이에 팔렸다. 10포인트. 죄송합니다. 포인트. 이게 10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80대, 여기가 280인데 290에 팔았다. 그러면 얼마가 벌리냐면은 1조 7,500억이 벌려요. 억 원입니다. 1조입니다. 1조. 이게 뭐 이익금이에요. 이익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주식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는 이런 돈이 안 벌려요. 그런 돈을 넣을 데도 없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10포인트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요 바닥에서 여기까지. 요 폭이 1조예요. 1조 7,500억이에요. 제 말 맞아요. 선물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30만 계좌면은, 이 바닥에서 만약에 매집이 돼서 여기서 다 팔았다 하면은 이 수익금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연결고리가 있고, 코스피에는 200개의 종목이 지수에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코스피 시장에 그 종목을 손을 대는 거야. 그래서 외인이 코스피를 거래를 하고 있긴 해요. 기관도 그렇고. 잘 보세요. 좀 확대를 시킬게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거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껌값이죠. 여기에 비하면 아주 껌값이에요.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를 써서 100%를 움직이는 거죠. 자, 외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주식시장이 개판이 되는 거야. 피보는 건 누가 봐? 피보냐면 개인 투자자가 피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뭐가 희생이 되는 거예요? 주식이. 그러니까 호가창을 보면 뭐 잔뜩 싸놓고서 주가 눌러가지고, 이제 잠깐 열어드릴게요. 개판 5분 전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니까 피 보는 건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종목을 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종목을 안 보여드릴게요. 잔량을 여기다가 장중에는 50만조 100만조를 잔뜩 싸놓고 얘를 꿈쩍 못하게 못 움직이는 거야. 얘가 이놈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개판은 5분 전이요.
그러니까 얘를 아까 얘기했던 선물 시장을 위해서 얘를 같은 거 누른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조작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건 뭐냐면 주식이 손해를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식 시장이 더럽게 거래도 안 돼요. 예. 선물은 조금만 움직여도 마진이 되기 때문에 등락폭이 없어도 먹어요. 이거는 선물은. 얘는 안 돼. 이거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이. 예, 그나마 유일한 게 부동산하고 증권인데 이거 외국인들도 꿈쩍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이게 왜 이럴까? 왜? 금융정책이 잘못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을 세수를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 죄송합니다. 정치적 그다음에 경제적 그다음에 군사력 가야 돼요. 경제 면에서는 금융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아닐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당신께서 기업의 대표들한테 당신이 만약에 최고 지금 하고 싶으면 무슨 업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거의 금융이 많을 거예요 아마. 예. 금융 쪽 허가만 내준다면 허가를 안 내줘요 우리나라는. 대기업은 금융을 못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하는 거는 좀 풀어졌지만 국내에서는 이걸 아마 제일 1순위로 꼽을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15년, 20년, 30년의 금융법을 쓰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런 기본 자세, 그러니까 틀이 이걸 구성할 때 관계자들이 이쪽으로 자문을 얻겠죠. 그런 관계처에다가. 그러니까 죄다 법이라는 게 조건이라는 게 그쪽에 맞춰져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 공매도 제도. 공매도요? 개인 투자자님이 공매도 없애면 주가 폭락을 안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되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를 해야 되는데 관계에 있는 이 증권과 관계에 있는 그런 데다 자문을 얻으니까 맨날 법이 거기서 거기야. 이거 공매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법으로 공매도 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해서 폭탄 떨어지는 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니까요. 이걸 금융을 선진국화 해야 돼. 응? 쉽게 얘기하면 제도상으로 개인 투자는 많이 불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관은 알고 있고 기관은 볼 수가 있는데 개인은 볼 수가 없는 데이터 이런 거 다 오픈해야 돼요. 예, 다 똑같이 볼 수 있게끔 똑같은 환경을 최대한 해줘야 됩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제공해야 돼요. 기관은 다 보고 감시야 레이더로 다 보고 있어. 개인들은 안 보여. 자기네 똑같이 안 보이니까 기관도 안 보고 있다 생각하는 거겠지.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컴퓨터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개인들이 보는 데는 똑같이 안 나오게 뿌려졌겠지. 얼마 전에 S증권사 없는 주식이 나왔어. 다 잊혀졌죠 여러분들. 없는 증권이 나와가지고 증권이 이동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금융의 투명성. 자, 결론. 예비 투자자는 증가합니다. 아까 IMF 이제 이렇게 하면 기억나시죠? 예비 투자자, 투자 대기자는 계속 증가돼요. 투자할 곳은 없어요. 지금. 그죠? 증권으로 유도를 하라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외국인을 코스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에 돈이 현재 들어와 있는 이 투자자의 돈이 놀고 있잖아요. 돈이 놀고 있어도 안 는다고요. 투자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피투성이 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지금 부동산하고 주식 양도소득 이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100% 이상의 세금을 내게 된다고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러면서 주식해서 돈 벌려고 그래. 100% 이상의 양도소득을 내게 된다니까요. 투자금에 돈 못 벌죠. 벌면 다행이게 다 고리로 뜯겨나가. 고리로. 이게 무슨 도박판입니까? 그래서 이 투자자들을 외인 투자자를 시장으로 정상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자연히 내가 하는 얘기는 부동산 과열이 안 일어납니다. 투자금이 일로 가서 움직여서
수익도 나기도 하고 손실도 나기 때문에 실제로 예비 전화잡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이 아니에요. 주식이에요, 주식. 예. 이 시장이 살아나면은 움직이고 긍정적으로 가지면은 주식으로 투자해. 부동산 하지 말고 그래도 자본이 글로 다 이동합니다, 여러분. 관계자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공매도 이거 뭐가 어려워요. 저 같은 개인도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예.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현재 증권사에서 거래소에서 실행하고 있는 제도를 여기다 적용만 시켜도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공매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까보세요. 개인은 살 수도 없어요. 기관이 다 해, 기관. 예. 이런 투명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외인 시장을 결론, 핵심은 예비 투자자입니다. 예비 투자자. 오늘도 보시면서 엄청난 세금을 주식도 내게 되고 내고 있다는 걸 보셨죠. 이 예비 투자자, 즉 대기자, 이것은 계속 늘어난다. 계속 증가됩니다. 예. 이분들은 다친 사람들이 아니야. 얻다 분명 투자를 해도 해요. 다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넣는 데를 선호합니다. 지금 1순위는 뭐가 됐어요? 주식이었다가 뭘로 바뀌었어요? 부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러실 거예요. 사기 전에는 부동산 너무 비싸, 빨리 낮춰, 정책 억압을 해서라도. 사면은 뭐야 지금 죽으란 얘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 과열은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호가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면 이 예비 투자들이 관심이 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양도세 발표하는 순간에 화살이 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내년에 실행을 하게 되면, 그냥 실행을 해버리면은 일로 굳히기 들어갑니다. 굳히기. 예. 이제 그러면 걷잡을 수 없어요. 굳히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뭐예요? 팔고 나서 얘기해요. 팔고 나서 10년 뒤에 세상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마땅히 투자처가 없으면은 일로 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무리 세수로 억압을 해도 세수로 못 막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역대 정권에서 또는 이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안 매긴 정권이 하나도 없어요. 100% 다 실패. 그죠? 100% 실패했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제가 지금 한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산을 시켜라. 그것을 분산을 시켜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자, 외국인한테 시장을 열어주면 됩니다. 그죠? 왜 거래세를 포기를 못하냐 이거지, 정부는. 선물은 포기하면서 선물 시장이 더 커요. 선물 거래세는 안 받으면서 왜 주식은 거래세를 받냐 이거죠. 왜 선물은 11%를 받으면서 주식은 왜 20%, 25%를 받으려고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거래세를 포기 못하냐 이거죠. 거래세 많죠. 무시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정부에서 요번에 이거를 손을 대지 말았어야 돼요. 하더라도 검토를 하고 천천히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과열이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오늘도 일반 투자자님께서도 많이 배웠을 거야 아마. 시장이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외인들이 이런 게 있구나, 거래세는 얼마를 내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부동산 구조가, 자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길게 했는데,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누가 1억 원짜리를 샀어요. 그러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왜 오르냐면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하고 소득세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나는 세금이 이만큼이야. 그래서 1억 1,000이야. 난 본전에 파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 다음 사람이 또, 이 사람이 또 팔았어. 나는 1억 1,000에 대한 세금과 거래세를 내니까 나는 좀 더 받았더라도 1억 2천을 받았더라도 난 본전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즉, 거래가 많이 되면 될수록 부동산은 원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최초
부동산을 사고 최초 등기를 내고 부동산 사고 더 비싸게 주고 샀을 때는 세금을 안 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더 비싸게 주고 세금은 없어요. 양도세가 없어요. 그런데 비싸게 주고 산 집 다음에 집을 싸게 사고 이 차익을 현금화 시켰다. 이건 세금인데 이걸 세금을 내더라고요. 예. 이 정책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부동산은 하여튼 거래만 하면 할수록 그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기 때문에 2%, 4%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10번 하면 40%가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10번을 사고 팔면은. 예, 10번을 사고 팔면은 100%가 40%가 오르게 돼 있어요. 이것은 40%는 수익금이에요? 아니에요. 한 번도 거래를 안 하는 사람은 이거 수익을 먹겠죠. 시세가 올라가니까. 야, 여보, 옆집에서 1억, 지금 1억 2천에 팔렸대. 그 사람은 두 번째 산 사람이야. 아까 얘기해서. 자기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만 포함해서 먹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1억 2천에 팔았어. 여기서 안 팔고 있던 사람은, 여보, 저번에 1억 1천에 살았는데 이번에 1억 2천이 돼. 그래요? 2천 올랐네. 사실은 팔고 나간 사람들은 세금 빼면 버는 게 없죠. 즉 이거 거래를 하면 할수록 이 부동산 값이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10번 하면 2%, 40%, 140%가 원가예요. 원가. 사고 팔고 안 하는 사람들은 차익이 생기는 거고, 거래가 많이 되면 될수록 사고 팔고 되면 원가는 올라간다. 부동산은.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가 매매를 하면 할수록 원가가 올라가는 게 바로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과열을 방지하는 거는 이 예비 투자자를 분산을 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진화, 급하게 안 해도 선진화 시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향후 비핵화와 철도 사업이 우리나라 세수를 최소 300조에서 많게는 1000조까지도 구해주는 거예요. 수많은 중소 대기업 움직이고 있지만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 고용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기업,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기업이 주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내는 세수, 세금, 즉 외국인들이 투자를 들어오게 하려면은 한국에 뭐가 돼야 돼요? 금융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선진국이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부동산 문제나 이게 투자처가 여러 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들 다우지수 그냥 움직이니까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시장의 13배 정도 보시면 돼요. 12배. 미국의 주시장이 한국보다 12배가 더 커요. 더 커요. 이제 아셔야 돼. 최소. 아직 우리나라는 금융은 아직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세금으로만 과세를 하려지 말고 이런 걸 연구해서 정부에서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시고 전국에 있는 의료진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고 있어요. 정말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지금 다 시간을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지금 7월 9일 2020년 7월 9일 목요일 03시 58분 36초입니다. 낮에는 시간이 안 나요. 정말로. 주식은 저는 이제 분석까지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간에 녹화를 하는 이유는 낮에 시간이 안 나서예요, 여러분. 낮에는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올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